안녕하세요. 오변입니다. 오변의 사무실 법률사무소 선임은 서초동 전국빌딩 서관 검찰청 바로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거기 413호에 있습니다. 어렵게 자리를 잡고 개업을 했는데 2019년 12월이었습니다. 하자마자 코로나 시국이 시작됩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도 어찌어찌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나 끝나나 저제나 끝나나 끝나긴 하는 건가 이러는 중에도 시간은 가고 있고요. 오변이 벌써 7년 차더라고요. 다음 달이면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날 거고요. 또 새로 변호사님들이 법조계에 들어오시겠죠? 오늘은 코로나 시대의 변호사 개업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시작할지 결정해야 됩니다. 변호사도 직업인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지가 결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오변은 실무수습을 로펌에서 했었고 그 이후로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했었고요. 공공기관 안에서도 변호사 업무가 아닌 것도 했었고 변호사 업무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법무법인에서 별산 변호사로도 있어봤고요. 지금은 이제 개인 개업 변호사로 정착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골라보셔야 할 겁니다. 본인 성향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상황에서든 이게 이제 우리가 취미로 변호사 활동할 게 아니면 이제 매일매일 해야 하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각각의 장단점을 좀 알고 선택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변의 경험 순서대로 예를 들어 볼게요. 로펌 어쏘는 기본적으로 월급을 받죠. 일반 직장인들처럼 월급을 받지만 로펌마다 좀 편차가 크고요.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좀 많고요. 일반 회사원보다. 시간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계속 들여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월급이 오르다가 생각한 시기보다 좀 더 빨리 월급이 오르지 않는 시점이 옵니다. 그러면 고용하시는 주체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일을 하면 되는 변호사면 되니까 결국 그 변호사님의 파트너로 전환해서 지분을 요구하거나 혹은 이별을 준비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로펌 어쏘를 해봐야 개업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러신 분들은 로펌 어쏘 경험하시고 개업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 주변을 봐도 바로 개업하고도 잘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로펌 어쏘는 어떤 대표를까, 어떤 고용주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매우 편차가 큽니다. 그리고 고용주는 괜찮아도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의 관계도 중요한 편입니다. 월급을 어쏘가 주는 게 아니고 대표가 주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의 도움이 공식화된 체계에서 직원들과의 관계가 어쏘로서 좀 불편하다면 결과적으로 스트레스가 매우 심해집니다. 그리고 어쏘의 경우에 영업에 부담이 없는 게 통상적이에요. 근데 이제 일하는 곳의 특징, 고용주의 특징에 따라서 영업에 부담을 주신다거나 변호사로서의 자유에 간섭을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건 직접 일해봐야 겪게 되는 거지. 인터넷 어디에서 블랙이라고 피한다고 피해서 들어갔어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또 블랙이지만 어쩔 수 없다 해서 각 잡고 들어갔는데 의외로 잘 지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내변. 요새 이제 생각 많이들 하시는데요.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이 아니라 이제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요새는 로펌 근무보다 워라밸을 더 챙길 수 있다라고들 생각하시기 때문에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요. 또 로스쿨 시대가 되고 보니 사내 변호사직을 많이 회사들이 만들기도 했고요. 근데 사내변이라 하더라도 들어가서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하시기도 하고요. 변호사로 들어갔지만 회사원의 업무를 하시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때 장점은 변호사로서의 시각을 가지고 회사 업무를 경험해봄으로써 그걸 이제 사무를 접하고 어떤 전문성의 발판으로 사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월급의 안정성, 그리고 이제 어쏘 변호사보다 좀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인데 변호사로서의 업무가 아닌 걸 담당하는 경우에 이제 변호사로서의 시각과 좀 달라서 비변호사인 상급자들과 마찰이 있는 경우가 좀 가끔 있을 수 있고요. 또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맡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서 변호사가 혼자인 경우가 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가 아닌 법적인 의견을 제시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또 생깁니다. 조직에 따라서 임원까지 될 가능성이 좀
많은 경우도 있지만 비변호사인 조직원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이제 승진 가능성이 좀 뭐 어렵다거나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년까지 다닐 수 있고 또 이론상으로는 그 이후에 개업을 하면 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땐 정년이 다 된 후쯤에 개업을 하신다고 하면 개업 시장에서의 적응을 좀 고민해 봐야 된다. 뭐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 회사가 아니라 공공기관에 들어갔다. 오변의 경우처럼요. 실제적으로 급여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경우가 많고요. 또 요새 공공기관 업무가 뭐 처음부터 관리자급으로 들어가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대면 업무, 대민 업무들이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의 갈등뿐만 아니라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좀 많은 경우도 있어요. 또 실제로 이제 저도 오변도 의료중재원 시절에 하도 전화로 말도 안 되는 통화들을 많이 했어가지고 그냥 진짜 귀에 피나는 줄. 또 직접적으로 전화를 지금도 안 받습니다. 잘. 입금되면 받습니다. 제 시간과 감정은 소중하니까요. 이제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건 별산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제 밀리 의뢰 같은 겁니다. 겉에서 보면 그 펌 소속인데요. 결국 따로 매출이나 수익 등을 관리하게 되고요. 물론 이제 법인 명의의 세금 같은 걸 나누어서 비율적으로 부담하시기도 하고 별산이라고 해도 요새는 진짜 형태가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사건에 관해서 협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뭐 수익을 배분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협업 분야를 정하기도 해요. 아니면 진짜 그냥 뭐 월세만 내고 따로따로 생활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별산 변호사인데 직원을 따로 두시기도 하거나 변호사 여러 명이 직원 뭐 여러 명을 같이 고용하시면서 직원 고용 문제도 공유하시기도 하고요. 겉에서 보기엔 같은 파트너지만 뭐 등기가 된 별산인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별산으로 들어간다 하시면 현실적으로 진짜 어떤 의미인지 세세하게 잘 따져보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 알아보고 들어가도 사실 경험하다 보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또 보이게 돼요. 그런 건 좀 감안하시고요. 요새 이제 반개업, 반고용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어쏘 변호사처럼 월급은 좀 일부 받고요. 절반 뭐 일부 받고 일을 어느 정도 이제 나누어서 받아서 하시고 나머지는 본인이 영업해서 본인 소득 가져가시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반개업이 되는 거고요. 이제 월급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반고용이 되는 거죠. 이제 개인적으로 오변은 성향상 남과 돈이나 사건을 섞는 게 잘 안 맞는다라는 걸 깨닫게 돼서 그래서 개업을 했습니다. 개업 변호사는 자영업자입니다. 요새 제일 힘든 직군이죠. 요새 뭐 변호사 힘든 거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어찌나 황송한지 제가. 그래도 선을 넘는 걱정은 제가 자존심이 상하니까요. 그런 건 넣어두세요. 제 밥그릇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개업 변호사는 해보니까 어쏘를 오래 한다고, 조직에 오래 있어봤다고, 사회생활 해봤다고, 별산에 있어봤다고, 무작정 뭐 개업변의 스킬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길러지는 게 아닙니다. 오변이 여기저기를 경험하고 개업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개업을 언젠간 할 건데 그럼 처음이니까 빡세게 구르겠군. 나이 먹어서 구르느니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내 두뇌와 관절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에 저질렀습니다. 오변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예전에 중환자실에서 일할 때도 꼭 참다가 확 돌아서서 질러버립니다. 한 40년 살아보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좀 더 빨리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변은 어차피 누구 말도 안 듣고 그냥 혼자 할 것 같은데 그냥 빨리 해보자 이런 생각이었어요. 직장이라는 게 돈 받고 다니는 겁니다. 뭐 수습, 교육, 인턴, 신규 뭐 어떻게 이름을 붙여도 기본적으로는 돈 받고 일하는 데입니다. 배우는 기회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배우면 되지만 가르쳐주는 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거지 직장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뭘 가르쳐줘서 직장들에서 배웠다기보다는 혼자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변호사님들과 얘기를 해보면 오변이 경험치를 쌓아온 조직들에서 뭔가 엄청난 것을 배우는 시스템을 경험했다. 뭐 그런 건 간호사일 때도 변호사일 때도 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은 돈 받고 일하는 데입니다. 못하면 깨지는 거고요. 잘하면 인정받거나 혹은 시기를 받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보다는 잘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그리고 그런 말보다는 실제로 잘하는 걸 보여주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직장입니다. 현실이고요. 오변이 로스쿨 들어가서 교수님한테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충격적인 게 이거였습니다. 변호사 딱 되자마자 제일 취업 안 되는 사람이 결혼했는데 애 없는 변호사야. 누구라고 말 안 합니다. 그분은 자기가 했는지도 까먹었을 테니까요. 그 얘기를 듣고 현타가 와서 오변이 결혼하고 로스쿨 입학한 거였었거든요. 그 얘기 듣고 이제 무식하게 로스쿨 다니면서 애를 낳습니다. 우리 딸은 태교를 변시 시험 공부로 한 대한민국 1%입니다. 1%쯤 되지 않을까요? 더 적으려나? 아무튼 나이 많은 여자, 기혼녀, 누가 뽑냐? 뭐 그런 소리를 오변이 변호사 되고 한 2, 3년 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주로 남자 변호사들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반쪽밖에 몰라서 하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여자 변호사로서 경험한 적이 없으신 분들이 하는 얘기였던 거죠. 여자 변호사가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이혼도 그렇고요. 가사, 성범죄, 그중에서도 뭐 피해자면 좀 더, 학폭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외의 사건들도 오히려 여자 변호사가 차분하게 들어주고 꼼꼼히 정리해주고 챙겨주면 더 좋아하시고 사건 진행도 더 잘 됩니다. 아니 뭐 어떻게 다 잘합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남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각자 잘하는 걸 하면 됩니다. 남자 변호사라고 안 꼼꼼한 것도 아니고요. 여자 변호사라고 다 조용조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 사건 잘해주면 그게 짱인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영업입니다. 변호사는 법적으로 상인이 아닌데 상인처럼 사업자 등록도 하고 돈도 벌고 세금도 내고요. 그냥 법적으로만 상인이 아닐 뿐 그냥 상인같이 일합니다. 돈 많고 빽 있고 줄 있고 정관 변호사님들 아니면 영업 얘기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요새 영업 고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무료 상담해주는 것도 엄청 많고요. 심지어 나라가, 지자체가, 공공기관이 해준다고들 하고. 변호사 만나기 위한 문턱 그딴 거 없습니다. 낮아진 게 아니라 없어졌어요. 그냥 개업자는 자격증 있는 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 실력이 있고 성적이 좋았다고요. 수임이 안 되고 사건이 없으면 그걸 보여줄 기회가 없습니다. 영업과 수임, 개업변의 제1덕목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영순위인 게 있습니다. 바로 입금 받는 것. 돈 준다고 약속했다고요. 계약서 쓰고 갔다고요. 입금되기 전까진 내 돈 아닙니다. 요샌 줬다 빼는 사람들도 수두룩 빽빽하고 입금해 줬다가 달라고 지랄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다고 아무 돈이나 덥석 먹으면 안 됩니다. 진짜 선한 얼굴을 한 도움을 요청한다고 뭐 울고불고 난리 쳐놓고선 나중엔 도와준 손을 물어버리는 인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을 들이는 영업 한두 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혹시 여건이 된다면 해보셔도 될 겁니다. 하지만 어떠한 것이든 돈이 들어가는 건 점점 효용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같은 결과를 내기 위해선 점점 더 돈을 많이 들여야 되고요. 같은 돈을 내고 있으면 결과가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결국 돈을 들여도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점점 더 그 노력을 해야 되는 정도가 강해진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 뭘 영업하냐고요? 스페셜리스트? 제너럴리스트? 난 다 잘하는데 자꾸 전문 분야를 물어봐. 난 전문 분야가 있는데 자꾸 다른 걸 물어봐. 변호사들이 각자 어느 정도씩 품고 있는 컴플렉스 같은 겁니다. 요새 하도 전문 분야 전문성들 하시는데 아니 막말로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전문성이 뭔 소용입니까? 사상 누각입니다. 제너럴리스트요. 어느 분야라고 몇 개 드립하지 않으면 의뢰인들이 매력을 잘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요새 전문 변호사 하면 이제 사건 몇 개 하고 등록하고 교육도 듣고 돈도 내고 심의 받고 그러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건 문제 해결력이죠. 우리 제일 중요한 건 내 사건 문제 해결력이죠. 계속 해볼수록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안다고 생각할수록 예상했다고 생각했을수록 새로운 경험들이 막 생겨나고요. 사건마다 다 달라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늘 노력하지 않으시려면 이제 변호사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집니다. 이제 자리를 좀 잡았다.
어떻게 키워야 되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키울지 말지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직이 클수록 수익이 커진다? 이건 옛말입니다. 오히려 조직이 커지면 비효율성도 커지고 비용도 늘어나고 리스크도 늘어나고 그런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이걸 좀 더 앞당긴 그런 느낌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많은 것들이 이전과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는 상담도 전화 상담을 우선시하는 것에 의뢰인들이 거부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아니면 이메일 사용, 팩스 사용 이런 거 뭐 다 기본이어서 비대면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사무실에 매일 출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실이 클 필요도 없겠죠. 대표가 없는데 직원분이 사무실에 상주할 필요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펌에서 큰 틀에서 경험하고 일하는 게 그게 좋다. 그럼 하시면 됩니다. 오변이 성격이 참 별나고 외골수적인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개업했고요. 개업변의 특장점 중 하나는 성격이 오변처럼 더러워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의뢰인에게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되겠죠. 오변의 당분간의 목표는 고효율 경영과 워라밸입니다. 왜 당분간이라고 하냐면 개업을 하고 보니 이게 불확실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장기 목표라는 걸 세워봤자 그걸 일관되게 떠올리면서 있기가 좀 힘듭니다. 아무튼 개업할 때 처음엔 좀 무서웠지만 돈 못 벌면 시간 벌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때 또 아이가 입학하기 전이었어요. 아이하고 시간도 좀 보내고 저학년까지 시간 보내는 게 전부라고 하셔가지고 그게 중요하니까 일단 무작정 저질러서 의료중재원을 뛰쳐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고요.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안 힘들지 않습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힘들고 전쟁 같아요. 먹고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가끔은 그 원칙, 고효율, 워라밸 이걸 지키는 게 그거 자체가 너무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그럴수록 칼같이 지키는 건 제 기분, 제 감정과 제 가족입니다. 이건 제 기준이에요. 사건은 지나면 쌓이고요. 그만큼 스트레스도 쌓입니다. 일이 없으면 마음이 힘들고 일이 많으면 몸이 힘든 게 변호사였어요. 되고 보니 하다 보니 진정 그러합니다. 가정도 돌보려니 야근은 안 하는 날이 없고요. 일이 없으면 휴일이고 주말이고 일이 있으면 365일 24시간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쏘 변호사님이나 직원들 손을 좀 빌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 결국은 저를 보고 온 의뢰인들이니까 성격상 남에게 위임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받을 사건만 받고 뭐 잘하는 걸 더 잘하기 위한 방법을 좀 고민하는 편인데요. 근데 이제 일이 조금씩 늘어날수록 고민은 좀 깊어지겠죠. 조직을 키울 것인가, 일을 좀 더 할 것인가. 부자도 근데 아무리 부자라도 하루 세 끼 먹듯이 얼마나 벌어서 얼마나 가져갈지. 솔직히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만 그런 걸 고민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건 다 제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을 더 뭐 그렇긴 한데 일을 더 늘리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제가 손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거절하는 사건들 돌려보낼 때 좀 아쉬워하는 그런 의뢰인분들도 좀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사무실을 좀 키워야 할 텐데 큰 사무실 아니다. 크든 작든 사람이 드나듦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많이 듣고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변 성격은 기본적으로 쭉 더러운데요. 또 이상한 면에서 신중하고 겁이 많습니다. 사람을 제일 믿지 않고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돈을 제일 믿죠. 나와 맞는 사람 그리고 또 내가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그 사람도 나를 또 이 사무실을 또 맞는다고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같이 일할 수 있겠죠. 새 변호사님, 새 직원분을 모신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 직원도 변호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보면 변호사는 같이 하다가 나가면 경쟁자인데요. 직원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아예 뭐 티나게 변호사보다 직원을 더 우대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사무실 경영해보니 알겠습니다. 내무부 장관 같은 거죠. 직원분들이 사고를 치시면 답이 없어집니다. 혹시
겉쥐를 고민하시는 변호사님이 계신다면 걱정이 많은 건 저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구나 다 고민이 있어요. 너무 성급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본인 성향을 좀 진지하게,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일을 계속 할 거라는 전제 하에 편안하게 일을 하실 수 있는 곳을 잘 고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어느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님도 보고 뽕도 타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돈도 벌고 몸도 편하고 여유되고 마음 편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고요. 특히 변호사에겐 절대 없습니다. 되고 보니 변호사는 좋게 얘기하면 문제 해결사, 나쁘게 얘기하면 뒤처리 전문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본인의 가치가 좀 달라지겠죠. 그렇겠지만 맑고 아름답기만 한 직업이 전혀 아닙니다. 변호사는. 너무 그렇게만 그리는 드라마 언론들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응? 그런 거 보고 꿈꾸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 오변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그때 변호사만 있었어도 그래도 이왕 변호사가 된 거면 망하면 안 되겠죠. 살아남아야 됩니다. 존버해야 돼요. 다들 힘내시고 저부터 좀 힘을 내고요. 오변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강요합니다. 감사합니다.